이번 시간에서는 5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3절 페이지 272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여기 하는데요. 1번 봅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것 돼 있죠. 1번에서 무상. 무상이니까 벌써 양도의 뜻 보세요.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게 양도죠. 그럼 여기에서는 무상에 따라 소유권 변경이 있으니까 대가성 없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1번은 맞고요. 부동산, 권리 중 지상권,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들어가지고 부동산 권리가 들어가는데 이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용된 물건이니까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지상권 들어가지고 또 임차권에 대한 일로서는 등기된 단어가 붙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권은 혼자 따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에서 지상권 양도니까 해당된다라는 일로서 맞고요.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점 지역권 이렇게 나왔으면 해당 사항 없다. 하나 전세권 나왔으면 해당 사항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임차권 앞에가 꼭 등기된 이 단어가 붙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앞에 건물이라는 형체를 붙였죠. 이렇게 형체가 붙었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단순히 영업권 이렇게만 나왔다면 이때는 형체 없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서 영업권 앞에 건물이 있으니까 과세 대상이다 맞고요.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이용 나왔죠. 문장 가다가 이용권, 해용권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소득세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 대상물 하시면 됩니다. 4번 과세상이다 맞고요. 5번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까 말씀드릴 때에 임차권은 앞에는 꼭 등기된 이 단어가 있어야 된다겠죠. 그 내용으로서 5번 틀렸네요. 답은 5번 될 것이고 2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 양도인 것을 골라라. 이 내용이 문제겠네요.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환지처분. 환지처분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환지처분 이 단어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되는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환지의 매각, 보류지 매각 이렇게 나왔으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팔므로써 도시개발 사업과 관계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환지의 매각, 보류지 매각은 양도다 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제 이 문장으로서 1번은 양도가 아니고 2번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뒤에가 채무액 이외 나머지 나왔죠. 자, 여기에서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이렇게 끝났다면 빚 갚았으니까 유상으로서 갑니다. 하나 채무 외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증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외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서 해당되는 것이고요. 3번 거기에 쭉 가니까 양도 담보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가 채무 불이행됐네요. 채무 불이행됐으니까 대물 변제로서
빚 갚았다는 내용으로서 양도입니다. 그럼 양도 인거했으니까 답은 3번 되겠네요. 이제 조심하실 점으로서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이 단순히 양도 담보 이것만 나왔으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4번 매매 원인 무효소 이랬으니까 매매하였던 원인이 무효소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갈 것이니까 이때는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되겠죠. 이제 문장에서 매매 원인 무효소 이렇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될 것이고 5번에서 본인 소유의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 경매로 본인 재취득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그 내용으로서 양도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 경매 나오고 재취득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하나 경매만 나오고 본인이 재취득 이런 내용이 없다면 경매만 나왔음으로써 이때는 양도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증법상 그 부동산 가액이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추정되는 것으로서 보지 않는 경우가 예외상이겠죠.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 것 했으니까 다시 여기는 증여 추정된 것을 골라라. 이 내용의 문제였어요. 이제 이 내용의 문제라는 거 알고 볼 때 1번에서 경매 나왔죠. 경매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대가성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법원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입증됨으로써 이 내용은 양도로 하겠죠. 2번 파산선고. 파산선고라는 단어는 빚 갚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입증시켜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양도로 가지고요. 그리고 3번에서 공매도 양도고요. 4번에서 대물 변제 원인으로서 등기가 격려되었으나 본래 채무에 가름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서 빚 갚았다라는 이유로서 그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건 증여 추정입니다. 그럼 4번은 증여 추정이고 5번 갑시다.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했어요. 그럼 이때에 대한 내용은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양도되겠죠. 이제 내용을 보니까 1번과 2번과 3번과 5번은 양도, 4번은 증여 추정. 그러니까 답은 4번 되겠죠. 4번 양도세 납세무자 옳은 것은 양도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의 원뜻만 알았으면 각기 세금마다의 납세 의무자 원칙은 구별해요. 납세 의무자 원뜻은 세원을 갖춘 자입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세원은요.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죠. 양도란 말이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이니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소유권 이전 된 자입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볼 때에 선다 1번에서 유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한 경우는 유자료 받은 자다. 받은 자니까 취득이죠. 이건 취득세 납세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된 자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부동산 교환. 교환했으면 쌍방 모두가 소유권 이전되겠죠. 그러면서 쌍방 모두가 납세 의무자다. 양 당사자가 납세 의무자다. 같은 말이죠. 2번이 맞는 문장이네요. 3번 공매. 부동산 소유권 이자는 양도가 아님으로써
납세음 없다. 공매하면은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빚갚았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양도에 해당돼서 납세 의무자는 공매로 소유권 이전된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3번 틀렸고요. 부담부 증여, 채무 이렇게 나왔으면 빚갚았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된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소유권 이전된 자니까 증여자 됩니다.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예요. 증여세 납부니까 수증자에 대한 내용은 납세 의무자 아니겠죠.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 됩니다. 5번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한 경우는 채권자다. 채권자는 취득자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된 자는 누가 되겠는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 되는 거죠. 그러면서 5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번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1주택과 토지를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의 뜻은 1세대란 조건을 갖춰주고 양도 시점에서 1주택을 갖춰주고 이 1주택은 부수토지까지 포함시킨 거죠. 그리고 2년 보유를 갖추고 양도했다면 그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에 따라서 1세대고 그리고 1주택 됐고 2년 보유했으니까 맞는 문장이고요. 2번 조정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 2년인 경우에 하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 여기도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2년 보유, 여가 원칙이죠. 소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하고 팔면 됩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이란 말이 있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를 갖췄을 때 2년 보유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지역이란 말이 포인트겠죠. 조정지역이란 말이 있었을 때 2년 거주까지 있어야 된다. 조정지역 이 말이 없다면 그때는요.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문장은 조정지역 내에 있으니까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 맞고요. 3번 배우자 사망 이용 경우는 배우자 없는 때에도 세대로 본다. 1세대를 갖추려면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주자로서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 예외사항이 있죠. 나이 30세 이상, 기준 중위 소득으로서 40% 이상으로서 그 주택을 관리 유지하고 독립적 생계를 갖춘 경우, 배우자 사망, 이혼에 대한 내용은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라는 내용으로서 이게 3번 내용 맞고요. 그리고 4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혼인함으로써 2주택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혼인 날로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그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이죠. 여기를 통해서 조심하실 점,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노모 봉양으로서 2주택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 됩니다. 혼인일 때는 5년 내, 노모 봉양일 때는 10년 내이라는 거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5번에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는 겸용주택. 자, 겸용주택이 나왔을 때 양도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는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전부 주택으로 본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같은 주택이니까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칩니다. 합치는 거니까 통산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6번도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다면 같은 사람이니까 보유 거주기간 합칩니다. 통산한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보유 3년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유 2년인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보유 3년이다. 그럼 보유 3년까지 나왔으니까 통산한다 라는 이유로서 7번 맞고요. 그리고 근무상 형편으로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 주택일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된다. 틀렸네요.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 주택 이렇게 나왔을 때 부득이한 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일반 주택 양도시는 1주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3년 내란 파는 기간이 빠졌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 틀렸어요. 이렇게 3년 내에 파는 기간이 없다는 것은 아무 때나 팔아도 1주택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이 8번 내용은 틀린 겁니다.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3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되는 것이고요. 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이로서 조심하실 점, 치약상, 근무상, 요양상입니다. 사업상은 아니에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이로서 근무상 나왔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맞고요. 하나, 파는 기간에 대한 이 없음으로써 틀렸고요. 그럼 8번에 대한 내용은 틀렸고, 그 다음에 9번에서 공무상 1주택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는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법에 대한 내용 사실과세 택해요. 사실과세로서 주택이냐 주택 아니냐의 판단에 대한 내용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사실적 내용이 영업이죠. 영업이니까 주택이 아님으로써 끝말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10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부부 나왔죠. 부부는 별거 중에 얻어 각각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입니다. 부부 나왔으니까 끝말에서 동일 세대로 본다. 맞고요. 그리고 11번 다가구 주택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가 하나의 매매 단위 이 말이 나왔다면 하나의 매매 단위란 말은 통째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팔았으니까 끝말은요. 전체 하나로 돼야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각각 하나다 틀렸네요. 전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 하나란 말이 나오려면 다가구 주택 나오면서 구획된 부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구획된 부분이란 말은 각각 구분 등기 됐다는 뜻입니다. 각각 구분 등기 됐으니까 구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하나 되겠죠. 이제 다가구 주택 나오면서 하나의 매매 단위로 나온다면 전체 하나다.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12번에서 건설 임대주택 이 말 나왔다면 거주 5년 이 말이 있었을 때에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않는다. 2년 보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보유된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2년 보유 갖췄으니까 1주택이고 1세대니까 비과세 된다. 맞고요. 그다음 13번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같은 날에 양도하게 되면 하나 먼저 양도한 것은 과세, 늦게 양도한 것은 비과세 되는데 그 순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혜택 주면서 거주자 선택합니다. 이제 문장에서 2개 주택을 동시 양도 이 말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거주자 선택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장 보니까 뒤에서 양도소수의 세액이 크게 나온 것이 먼저 양도다 틀렸죠. 거주자 선택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13번 틀렸고요. 14번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 공유 나왔죠. 그리고 이 내용이 양도소득세 문제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각자 소유. 만약에 임대 문제였다면 그때는 지분 큰 자 소유. 자, 여기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으로서 지분 큰 자가 아니라 각자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14번도 틀렸네요. 틀린 것으로서는 8번, 11번, 13번, 14번 했으니까 4개. 답은 4번. 6번 문제 잘 기억하십시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중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 나열한 거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양도소득세에서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에 해당이 됐으면 이 내용 보유된 걸로 본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렇게 해놨죠. 문장 쭉 가볼 때 건설 임대주택 이 말 나왔을 때 5년 거주 나왔으면 이 내용 보유된 걸로 본다. 수용 단어 그 자체로서 이 내용 보유된 걸 보니까 수용 단어 보자마자 이 내용 보유된 거다. 해외 이주 나왔으면 빨리 팔아야 되니까 추구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이렇게 나왔을 때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않는다. 또 치약상, 근무상, 요양상 나왔으면 1년 거주란 말이 있었을 때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않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면서 볼 때 1번에서는 건설 임대주택 나오고 뒤에서 거주 5년 나왔으니까 2년 보유된 걸로 보고요. 2번 해외 이주 나오고 뒤에서 추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했으니까 보유 2년 된 걸로 보고요. 3번에서 고개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수용 나왔죠. 수용 나왔으니까 2년 보유된 걸로 보고요. 4번 국외 거주 이랬으니까 해외 이주 이 말 나왔음으로써 뒤에서 추국 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이 말 나왔으니까 여기도 2년 보유된 걸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5번에서 1년 보유 사업상 틀렸네요. 형편에 대한 누로서는 근무상, 요양상, 치약상 가야 돼요. 사업상은 아니죠. 또다시 치약상, 근무상, 요양상 나왔다 하더라도 틀렸네요. 여기에서 1년 보유가 아니라 1년 거주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5번은 2개 틀렸네요. 답은 5번. 7번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몇 개인가? 1번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또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 이 말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죠. 이랬을 때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상속받은 주택은 아버님 때에서 보유된 주택이니까 없는 걸로 봄으로써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1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했어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되는 거죠. 과세되는 거 있으니까 1번 해당이 되고요. 2번 1세대가 상가 건물과 시내 아파트를 각각 2년 보유하고 있던 중 시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에 갖췄고 양도 시점에서 시내 아파트 양도했으니까 1주택 2년 보유 갖췄으니까 비과세 되겠죠. 2번 비과세고 3번 다가구 주택 다른 주택 없음 전부 1인에게 양도. 그럼 다가구 주택을 전부 한 사람에게 팔았으니까 이때는 하나의 매매단이겠죠. 하나의 매매단이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고 1주택이고 2년 보유하였으니까 비과세 되겠네요. 4번 결혼 전 각자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씩을 가지고 있던 미혼 남녀가 결혼 직후 그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자, 혼인에 의해서 2주택이었다고 하였으면 혼인 날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결혼 직후 막 양도했으니까 5년 내에 양도했음으로써 1주택. 그 양도한 주택이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그 다음에 5번에서 1세대가 정전주택을 취득하여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건 과세. 자, 여기서 정전주택에 대한 예로서 나온 것은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은 정전주택 취득하여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전주택 양도 시 1주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는 3년 후에 팔았죠? 그거 하나 틀렸고요. 또다시 정전주택이 양도 아니라 취득했던 주택이 양도했으니까 과세란 얘기예요. 이 내용으로서 5번 과세되는 경우고요. 6번 취약, 근무, 요양,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 지방 주택과 보유 2년 된 일반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는 1세대가 부득이한 소유 해소된 날부터 3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했다면 1주택. 그리고 2년 보유 갖췄으니까 비과세. 그럼 여기에서 과세되는 것 몇 개 있으니까 1번과 5번의 단위로서 2개 되겠네요. 답은 2번. 8번에서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옳은 것은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국내 1주택 거주 2년이다. 틀렸네요. 거주 2년이 아니라 보유 2년. 1번 틀렸고요. 2번에서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된다. 틀렸네요.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지 거래가 9억 초과. 부동산 임대의 사업소득에서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 여기는 양도소득세 문제니까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번 틀렸고요. 1세대 1주택으로서 허가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로 보지 않음으로써 비과세 적용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여기에서 미등기라는 단어가 있으나 1세대 1주택 플러스 무허가 이 말에 있으면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겠죠. 여기는 미등기로 보지 않음으로써 등기된 걸로 봄으로써 2년 보유하고 팔았다면 비과세 되죠.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이유로서 주택 정착 면적 7배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본다. 틀렸네요.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한계적 내용으로서 도시적 내에서는 5배, 밖에서는 10배까지 봅니다. 그럼 5배, 10배를 초과된 부분은 나대지로서 과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7배니까 틀렸겠죠. 도시적 내에서 5배, 밖에서 10배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서 주택과 상가가 복합되어 상가 면적이 클 경우, 상가 면적이 크다면 그때는 주거 분만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전부 상가로 본다. 틀렸죠. 주거 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여기서 맞는 것 했으니까 답은 3번 될 것이고요. 9번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기관의 공무상 주택인 건물을 점포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2년 보유는 갖췄으나 점포니까 주택이 아니죠. 1주택이 아님으로써 이때는 과세. 2번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 각 1주택씩을 2년 보유한다. 부부는 각각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주택수를 합칩니다. 그러면 1세대 합치니까 2주택으로서
먼저 하나 양도한 것은 2주택으로서 과세, 2번 과세, 1세대로서 근무상 형편으로서 세대의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함으로써 1년간 거주한 1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보유 2년에 대한 내용으로서 갖추지 않았으나 1년 거주 나오고 근무상 아니면 사업 아니면 요양상 아니면 치약상 나왔으면 2년 보유된 걸로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1년 거주 나오고 그리고 근무상 나왔으니까 2년 보유된 걸로 봄으로써 비과세 되겠죠. 과세 아니한 경우에 있으니까 비과세 차지한 내용으로서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다음에 4번. 4번으로서 거기 쭉 가보니까 분할 나왔죠. 분할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시면 돼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과세. 그 다음에 5번 콘도미니엄. 콘도미니엄은 주택이 아니죠. 그럼으로써 과세. 10번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 잘못된 설명은 잘못된 거 틀린 거 골라라.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시기 취득 시기 나왔으면 개념은 소유권 개념 하면서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칙은 잔금을 주고 받아야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되니까 원칙에 대한 내용은 대금 청산일 됩니다. 1번 대금 청산날이다. 맞고요. 2번 상속. 상속일 때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 언제 넘겨받습니까? 돌아가신 날 넘겨받으니까 상속 개시날. 맞고요. 증여. 증여일 때 취득 시기는 소유권 개념이니까 증여 받은 날. 맞고요. 4번 환지 처분. 환지 이 말 나왔으면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전자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을 보니까 여기는 환지 받은 날이다. 전자 없죠. 틀렸네요.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4번 틀렸고요. 답은 4번. 5번에서 환지 나왔으나 뒤에서 증가 감소 나왔으니까 공법 내용과 같겠죠. 다음 날로 갑니다. 다음 날로 한다. 라는 이유로서 5번도 맞고요. 11번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옳은 것은 1번 실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해서 계약서, 영수증, 서류가 없거나 여기에서 이제 실지 거래가액 알 수가 없거나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면 추계 결정한다. 추계 결정 순서는 매, 감, 환, 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수입니다. 하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매, 감, 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양도가액은 환상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액에서는 환상가가 적용된다라는 것으로서 구별 지으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물어본 내용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가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매, 감, 환, 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순차로 적용된다. 맞네요.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취득의 쟁송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 여기에서 소송 비용이 들어가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이 소송 비용, 화해 비용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맞죠? 이제 가로 밖이 맞았으니까 가로 안 들어가 볼 때에 가로 안에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이 보니까 각 소득 금액, 타 소득에 필요경비 넣어주고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또 넣어주면 이건 이중공제입니다.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 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함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가로 내용이 틀렸으니까 2번 내용은 틀렸고요. 3번에서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이 말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할부거래 생각에서요. 할부거래는 약정에 따라서 대금 지급 방법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나왔으면 할부거래다. 할부거래니까 취득가에는 이자 금액이 포함된다 되겠죠. 그 내용 보면서 쭉 보니까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맞고요. 4번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사원용 아파트 부지 매입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제한 가액으로 한다. 제한 가액이 아니라 포함한 가액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자, 여기서 볼 때 여기 보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팔았던 가액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여기에서 A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양도소득세 내용이 1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B는요. B는 A가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다겠어요. 대신 납부한다겠으니까 B는 A에게 준 가액은 9억을 주겠죠. 9억을 주니까 요 두 개를 포함시켜줘야 10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신 납부된 금액은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제외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4번 틀렸고요. 그리고 5번에서 쟁소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요비용, 화해비용 이렇게만 끝났다면 필요경비의 산입. 이제 연결된 내용으로서 볼 때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다면 그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은 제한 금액으로 끝냈네요. 제한 금액으로 끝났으니까 이 내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5번에 대한 행동 틀렸네요. 그럼 옳은 거 했으니까 옳은 것으로서는 답은 1번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3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답은 1번과 3번으로 되고 12번 갑시다.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8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알 수 없는 경우 이 말 나왔으니까 이건 추계결정이다 하면서 추계결정 순서는 양도가액이 아니니까 매, 감, 환, 기 하면 되겠죠. 매매사례가, 환상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차다 틀렸죠. 환상가와 감정가가 뒤바뀌었네요. 그 내용으로서 1번 틀렸고요. 1번 답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양도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가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로 산정한다. 맞네요. 자, 양도가액이 실가였으면 취득가액도 실가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였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따라가면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여기는 양도가액이 실가니까 취득가액도 실가로서 해당된다. 맞고요. 그리고 3번에서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로 계산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라는 내용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와 3%에
대한 내용을 고반, 필요경비 내용으로서 포함한다. 여기에서 취득 당시 공시지가의 3%를 고반 금액을 보고 저희들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그래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 대한 내용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대신으로서 적용되기 때문에 실가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실가 외적인 매매 사례가, 환상가인 경우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매매 사례가이니까 적용이 되겠죠. 4번 맞고요.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라는 의미로서 여기도 맞는 문장이고, 그럼 답은 거기에서 1번 되겠죠. 13번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 기준으로서 양도차익 산정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에서 대출금 이자, 대출 이자는 수수료가 아니죠. 자, 여기에서 양도 비용, 자,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양도 비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 소요된 직접 비용이 들어갑니다. 직접 비용만 들어가지 간접 비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직접 비용은 뭐다라는 것을 법전에서 적어지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계약서 작성비, 소개비, 인지대, 공증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증권거래세, 금융기관의 팔므로서 발생된 채권의 매각 차손이라고 적어졌어요. 여기에 해당됐으면 직접비,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간접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비용에 해당된 내용을 전부 다 외우려면 아주 까다로우니까 간결하겠죠. 간결하게 직접비에 대한 내용은 상대편에게 지급했던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금융기관의 팔므로서 발생된 채권의 매각 차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라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수수료라는 것은 적어주고 돈 받는 거죠. 그럼 적어주고 돈 받는 것이 아니라면 수수료가 아님으로써 양도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대출 이자 보세요. 대출 이자가 수수료입니까? 수수료 아니죠. 그러면서 이건 양도비용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답은 1번 될 것이고, 그리고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팔므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 금융기관에 팔므로써 채권 매각 차손, 양도 비용 들어가죠. 3번 이용 편의, 이용 편의랄지 계량이랄지 용도 변경 이 단에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하시면 돼요. 이건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해당되고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작성비니까 글 적어주고 돈 받는 거죠. 수수료로서 양도소득세 직접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해당되겠죠. 13번에서 답은 1번, 14번 갑니다. 14번에서 물음표 옆을 보니까 나온 말이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 문제 키 잡아냈죠.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아닌 것을 골라라. 이 문제죠. 이 문제 알았으니까 1번 볼 때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직접 지출했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니까 양도 비용에 들어갈 것이고요. 2번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 들어감으로써 가치가 증가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되는 것이고 3번 이용편이 나왔죠. 여기도 자본적 지출. 4번에서 취득 후 쟁송 있는 경우로서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으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산입으로 끝났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는 답은 4번. 그리고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공증비, 공증비니까 수수료로서 해당되겠죠. 14번 답은 4번이고요. 15번 갑니다. 15번에서 물음표 옆 보니까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필요경비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이유로서 1번 용도 변경, 자본적 지출. 2번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쟁송에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 취득가로서 필요경비 해당. 3번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팔므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 금융기관에 팔므로써 발생한 채권 매각 차손, 양도 비용으로서 필요경비 들어가지고 개발 부담금, 필요경비에 들어가나 위약금은 자기 잘못된 금액이니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답은 4번 되겠네요. 5번 이용편이 해당되고요. 16번 실지 거래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 찾으란 거죠. 1번 능률 유지, 능률 유지, 원상 회복 이 말 나오면 옛날과 똑같은 얘기예요. 옛날과 똑같으니까 양도가액이 커지지 않음으로써 희생된 가치인 필요경비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필요경비 아니고요. 2번에서 부당행위 계산 이 말 나왔으면 양도가액이든 취득가든 시가입니다. 그럼 시가를 초과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되겠죠. 그리고 3번에서 지급기일, 지연으로서 발생된 이자, 지연 이자는 자기 잘못된 금액이니까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필요경비 산입이 끝났네요.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다.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수익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환지 청산금, 개발 부담금 이 말 나왔으면 자본적 지출하시면 됩니다. 이건 자본적 지출이니까 필요경비에 포함되겠죠. 답은 5번 되고요. 17번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필요경비 옳은 것 찾기죠. 옳은 것 찾기에 대한 이유로서 1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지급기일, 지연으로서 발생된 이자, 지연 이자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고요. 2번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도 실제로 지급된 가액에 의함으로써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틀렸네요. 자, 여기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를 뺀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영수증, 즉 증빙서류를 갖춰줘야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장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취득가액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를 하는 경우만 적용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에 하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산가 적용할 때도 똑같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에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은 채권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채권의 매각 차손에 대한 내용은 금융기관에 팔므로써 발생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대방과 관계없이 했으니까 이 내용으로서 틀렸네요. 5번 취득세는 영수증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영수증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겁니다. 5번도 틀렸네요. 그럼 옳은 게 있으니까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18번에서 거주자 갑이 2008년 1월 1일,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을 갑의 배우자 을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한 후 을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양도소득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월과세네요. 이월과세에 대한으로서 먼저 이론적 내용으로서 보는데 2월이란 말은 다음에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월과세의 뜻이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갑이 2000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였어요.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15년간 보유하고 판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해줘요. 증여하게 되면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에 공제된 금액이 있어요. 공제된 금액은 6억이 있습니다. 그 6억이 있음으로써 6억으로서 이 토지가액이 증여했던 시점에서 6억이 안 됐다면 증여세는 납부되지 않을 것이고 또 6억이 초과됐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막바로 판다 이런다면 자 여기서 막 팔았어요. 막 양도했다. 그럼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이렇게 한다면 양도소득세까지도 안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져요. 이걸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팔아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고 팔게 되면은 그때는 예전에 공제해줬던 증여세를 양도했던 시점에서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이월과세, 다음에 과세하겠다. 언제 과세하겠다? 팔았을 때 과세하겠다. 그럼 몇 년 내 판 기간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짧게 다른 사람에게 5년 내에 팔았어요. 5년 내에 팔았다. 이랬으면 이때는 얘가 취득가 하지 않고요. 예전에 증여세 계산할 때에 공제되던 금액을 과세하기 위해서 이리 갑니다. 취득가액은 이리 간다. 이리 가니까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증여한 자의 취득일이 취득 시기다 이렇게 나와져요. 증여한 자란 말은 같은 말로 증여자 되겠죠. 증여자의 취득 시기의 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그러면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산정낸 얘기죠. 이제 볼 때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해서 산정된 양도 차익과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눕히니까 이만큼이 크죠. 이 큰 이만큼이 예전에 공제되어 있던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예전에 공제된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겠다. 뭐라 그래요? 이월과세다. 이렇게 나와 준 거죠. 그러면 이제 5년 내에 양도하였다면 그때 취득 시기는 증여자의 취득 시기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2번 과세되는 거니까 이미 납부된, 기납부된 증여세의 금액은 증여세액은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에 넣어줘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겠는가 하면 판자입니다. 판자니까 납세는 누가 되겠다? 배우자. 배우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리고 배우자 본인에게 납세 의무를 주기 때문에 배우자끼리는 연대 의무 없다. 배우자끼리 연대 의무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으로서는 토지 그리고 건물, 회원권, A단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볼 때에 여기에서 거주자 갑이 2008년에 되겠죠. 갑이 2008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배우자 을에게 2012년 5월 3일자로 증여 후 2014년 5월 20일에 팔았다. 그러면 보니까 5년 내에 팔았죠. 5년 내에 팔았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잡아라 이렇게 나왔죠. 1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갑 아니죠. 누가 될까요? 배우자. 배우자인 을이 됩니다. 그래서 을이 납세가 돼야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입주권으로서 보유 3년 이상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유 기간이니까 취득하였어야 보유되겠죠. 취득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3년 이상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취득 시기는요. 여가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팔 때까지 기간에 대한 내용이 바로 3년이 넘었음으로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겠죠. 답은 2번.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다. 8억이 아니라 갑의 취득에 대한 내용이니까 얼마 될까요? 이 문장으로서는 3억 되겠네요. 3억이니까 틀렸고요. 그리고 납부한 증여세는 납부세 계산 시 세액공제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 산입이다. 틀렸고요. 그리고 갑과 을은 부부죠. 연대 의무 진다. 연대 의무는 없는 거죠. 진다 틀렸죠. 옳은 거 했으니까 답은 2번 될 것이고 19번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로 하기로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